12월 외신센터입니다. 오늘도 외신에서 중요한 뉴스들 많이 나와 있는데요. 한 주의 끝으로 향해 가고 있는 만큼 세 가지 소식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나온 뉴스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인데요. Bank of England raises rates by most since 1989, even as long recession looms. 네, 이렇게 뱅크 오브 잉글랜드 측이죠. 이렇게 BOE 측에서 다시 한번 금리를 좀 큰 폭으로 인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좀 확인해 볼 텐데요. 네, 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준금리는 3% 수준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네, BOE는 현지 시간으로 3일 통화정책위원회에서 이 기준금리를 연 2.25%에서 연 3%로 0.75%포인트 올렸다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영국의 기준금리는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덮쳤던 2008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이번에 금리 인상폭은 1992년 9월 16일이었던 검은 수요일 이후 3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측정이 됐습니다. 당시에 조지 소로스 퀀텀 펀드와 헤지 펀드들이 파운드화를 투매하게 되면서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고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영국 정부 측에서 금리를 인상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최근에 영국 기준금리는 1년도 되지 않았는데 0.1%에서 3%까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영국 중앙은행은 물가 급등에 대응해서 지난해 12월 금리 인상을 시작한 이래 벌써 8차례 쉬지 않고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인데요. 최근에 2차례 연속 0.5%포인트를 올리는 빅스텝을 밟았는데 이번에는 인상폭을 한 번 더 키운 자이언트 스텝을 밟게 됐습니다. 9월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BOE 측은 물가 상승률이 연내 약 11%까지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리시 수낙 총리 취임 이후에는 금융시장이 약간은 안정되면서 금리 인상폭이 예상보다는 축소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사실 리즈 트러스 전 총리가 감세안을 발표하고 파운드화가 급등하고 이렇게 금융시장과 채권시장이 상당히 불안정해졌을 때까지만 해도 1%포인트를 단행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오는 17일에 금융시장에서 제러미 헌트 재무장관이 예산안과 재정 전망을 발표하게 될 텐데 시장은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상은 예상된 수준이지만 일단 통화정책위원 9명 가운데 2명은 소폭 인상하는 의견을 냈는데요. 이 영국의 경기 침체는 2024년 중반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로이터 통신 측의 보도를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BOE는 금리 가이던스가 이례적으로 상세하다고 평가를 했고 금융시장에서는 현재 금리 고점을 연 4.75%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준에서도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는데 영국의 중앙은행들 그러니까 주변국들에서도 계속해서 금리 인상이 공격적으로 단행하고 있다는 점 보셨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매주 발표되는 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요. 자세한 내용들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로이터 통신 보도고요. US Weekly Jobless Claims Fall, Layoffs Pick Up in October. 네, 이렇게 이번에도 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해서 좀 튼튼한 이런 모습으로 감소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노동시장이 좀 강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수치들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소폭 증가했는데요. 지난주 대비 3,000건 늘어난 21만 7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 원래는 전문가의 전망치 22만 건을 소폭 하회하면서 역대 최저 기록에 가까운 수준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49만 건으로 4만 7천 건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50년 만에 최저치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이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신규 건수보다 한 주 전 기준으로 집계가 됩니다. 현재 이렇게 노동시장이 튼튼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경제성장은 둔화하고 향후에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커지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타이트한 노동시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 이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여파 속에 일부 대기업들이 해고 계획을 산발적으로 내놓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실업자보다는 빈 일자리가 훨씬 더 많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지난 1일에도 발표됐던 미국 기업의 구인 건수는 1,070만 건으로 시장 전망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깜짝 실적을 냈습니다.
이 연준은 물가 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앞으로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역시나 FOMC 회의 이후에 노동시장에 대해서 과열됐다고 지적하면서 금리 인하 고려는 매우 시기상조라고 언급하며 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진 바가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4일에 공개되는 10월의 미국 고용보고서에서 비농업 일자리 수가 20만 개 증가하고 실업률은 3.6% 수준으로 소폭 증가하는 등 계속해서 고용지표에 대해서는 양호한 전망들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개별적인 소식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기술주들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 또 다른 뉴스가 좀 있었는데 자세하게 보시면요. Layoffs hit tech sector with force as Amazon lift warns of economic downturn. 네,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되게 되면서 아마존 측에서도 행보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런 기사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마존이 본사 채용을 중단했는데 본사 기술직 등이 대상이었고 이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서 앞으로 채용의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아마존이 본사 기술직을 포함해서 신규 채용을 중단했다는 보도가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흘러나왔는데요. 베스 갈레티 아마존 인력 기술 분야 수석 부사장이 이 같은 방침을 담은 서한을 직원들에게 보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마존의 신규 채용 중단 대상은 방금 언급드린 대로 기술 전문직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아마존의 채용 중단 방침은 미국 전역에 퍼져 있는 유통센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유통센터는 오히려 인력을 확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향후 몇 개월간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본 다음에 다시 한번 채용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미국 민간 분야에서 사실 아마존은 최대 고용주 중 하나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경제 상황이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서한의 내용을 자세하게 보시면 우리는 심상치 않은 거시경제 환경에 직면했다면서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채용과 투자에서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나 아마존의 창업주인 제프 베이조스 이사회 의장은 최근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경제 상황과 관련해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된다라면서 위기감을 드러내기도 했었는데요. 실제 아마존 같은 경우 3분기 매출도 컨센서스를 하회했고 4분기 역시나 컨센을 하회할 것이라는 예상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은 아마존 정규장에서 3% 정도 하락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소식들 오늘 지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만한 소식들 봤는데요.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